공인중개사가 전하는 부동산 유튜브 공부튜브입니다. 구독자 257만 명을 보유한 인기 BJ 양팡씨가 부동산 먹튀 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로 논란이 있는지 사건의 개요와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먹방, 일상, 소통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257만 구독자를 기록하며 유튜브 랭킹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팡. 유튜버 구재혁은 지난 27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무소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양팡의 부동산 먹튀 논란을 폭로했는데요. 구재혁에 따르면 양팡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양팡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 구입을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양팡의 마음에 든 곳은 부산 동구 자성로에 위치한 두산 위브 포세이돈2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0평 크기로 호가는 10억 8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양팡 씨의 유명세를 믿은 집주인은 7천만 원을 깎은 10억 1천만 원에 양팡 씨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을 보내는 것과 달리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집주인은 한 달 후인 6월 기사를 통해 양팡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오히려 부산 서면에 있는 더샵 센트럴스타 아파트를 8억 원에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는데요. 계약금은 통상 매매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1억 1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양팡은 자신의 도장에 담긴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구재혁의 영상을 편향된 제보로 제작된 악의적 영상이라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양팡은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사기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양팡은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일부 보도나 댓글에서 언급한 사기는 절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양팡에 따르면 자신이 미용실에 가 있어 자리를 비운 사이 공인중개사는 문제의 매물이 금방 거래될 것 같으니 500만 원의 가계약을 하자고 양팡의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후 양팡의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5억 원대임을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알려오면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양팡은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녹취록에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대리인과 설전을 벌였다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도장 찍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양팡 아버지의 말에 그 당일이다 라고 인정했는데요. 양팡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 검토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양팡과 가족들은 시세 10억 8천만 원의 두산 위브 포세이돈2 펜트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둘째, 양팡이 미용실 간 사이 양팡의 부모님은 10억 1천만 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셋째, 공인중개사는 양팡 아버지께 다음날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이 취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양팡 어머니는 집주인이 5억 원대의 집을 취득한 것을 알게 되고 가격 흥정에 실패하자 계약 취소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습니다. 다섯 번째, 집주인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금인 1억 100만 원을 요구했고 양팡은 계약 무효라며 거절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팡 측 의견에 따르면 양팡 측은 해당 매매 계약서를 일종의 가계약으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요. 가계약이란 쉽게 말해서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간 스케줄 조정이 힘들거나 당장 계약금이 부족할 때 집주인이 딴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본계약서 작성까지 매물을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계약 시에는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인까지 찍힌 것으로 보아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팡 측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팡은 자신의 허락 없이 부모님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며 무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권대리는 이름처럼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무권대리에 해당할 경우 본인, 이 사건으로 말하면 양팡이죠. 양팡은 무권대리인이 계약한 계약에 대해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추인을 할 경우 계약은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팡은 자신이 추인을 거절했으니 무효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 위조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평소 효녀 BJ로 인기를 끈 양팡이라 무권대리를 계속 주장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과를 예측해 볼 때 양팡은 집주인인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잘못된 설명으로 양팡에게 피해를 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공부튜브였습니다.